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요즘 이제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며칠 전에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민주화는 꽤나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예. 물론 정치적 양극화의 폐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도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데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에 대한 관심, 참여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지금 아주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거도 많이 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은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또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가 있죠. 예. 그리고 4년에 한 번 국민의 대기구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 또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 이렇게 3번의 선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재보궐선거는 사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용어예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선거는 대부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여러 가지 선출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그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직위를 잃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예. 신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다시 치르는 선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선거라고 하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재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선거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이제 내년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구제 개편이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선거구제는 뜨거운 감자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예. 이 뜨거운 감자는 사실 우리가 손에 쥐거나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워서 네. 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뱃잔이 너무 아깝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현재 선거구제 개편 이슈는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 뜨거운 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인가요? 이 큰 틀에서 볼 때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47석으로 약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전국적 정당 득표율을 n분의 1로 나눠서 정당별로 나눠 갖는 식의 굉장히 단순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거든요. 병립형 체제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정당 득표가 지역구 의석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해져 있는 47석 중에서 정당들이 득표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만 나눠 갖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딱 4년 전 이즈음이었는데요. 예. 이제 국회가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을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되 예.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에만 연동형 캡, 그러니까 상한선이죠. 예. 연동형 상한선을 적용해서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을 했을 때
A 정당은 300석 중에서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의석 10석을 뺀 50석, 그리고 그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상한선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은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이 비례대표 표가 네. 과연 어떤 정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하는 것이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위성 정당이 생기고 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성정당의 난립이었잖아요. 예.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었죠.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을 먼저 창당을 했고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도 잇따라 창당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이 헌정 역사, 정치사의 뼈아픈 흑역사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지난 4년간 이러한 위성정당 등장을 막을 만한 어떤 법적인 노력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민주당은 일단은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내세웠지만 이 제도는 현재 다수당 유지를 희망하는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점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위성정당을 내세워야 하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민심의 역풍이 너무 좀 두려운 측면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과거의 어떤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기에는 이게 또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일단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예. 약간 좀 관망한 입장인 것 같고요. 연동형이 유지될 시에는 우리 국민의힘은 당연히 위성정당을 내세우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수당이 민주당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으로서는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무용론도 나오곤 하는데 그럼 지금 이 비례대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 그다음에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예. 소선거구제와 이제 중대선거구제 두 개 정도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거든요. 이제 선거구를 최소화시켜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을 선출하는 제도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두 군데의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남구, 울릉, 그다음에 이제 북구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에 따른 국회의원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비교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고 예. 또 선거 비용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의 어떤 접촉이 원활하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드는데 예. 반면에 이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선거구의 당선자 후보자 또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넓은 선거구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그 아주 밀접한 지역 이슈까지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승자 독식 구조라는 점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가 아주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뭐 A 정당과 B 정당 후보가 나왔는데 예. 51대 49로 이제 A 정당이 이겼다라고 네. 했을 때 표 차이가 불과 몇 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유권자들의 표가 소위 이제 사표라 그래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그 지역주의, 그다음에 연고주의 이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네.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선거제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당장 포항만 하더라도 남구, 북구 각각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포항 전체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네. 현재 국민의힘이 2석 모두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이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구제를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이 비례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어떤 신인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되는 예.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정치에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그리고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로 비례대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유력한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구를 희한하게 그린 그걸 우리가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예.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바로 이 위성 정당의 난립이 한국판 게리맨더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예.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이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좀 선거제도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상식과 원칙에 벗어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어떤 성숙한 민주시민의 의식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이 아닌 제대로 된 선거구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이 직접 더 관심을 갖고 심판을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